이번 영상은 지난 1편에 이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절차 및 투자가치 등 2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활대책용지 공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 부분 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대상자에게 우편물 등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자는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이 공고가 생활대책용지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등에서는 좀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조합의 구성이 되는, 조합의 일원이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문에는 이제 공급 대상 토지가 있고요, 면적이 있고 공급 금액이 나옵니다.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건 LH 쪽에서 대상자의 수만큼 그 공급된 용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공급 방법에는 수의 계약을 합니다.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입찰이 아니라 딱 해당 필지를 정하면 그 정한 필지를 조합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필지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정가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지난 그 탕정역 앞에 아산 탕정 지구 그 부분의 생활대책용지 공급할 때의 절차를 준용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조합의 예비 등록을 1차 하고요. 그리고 매입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토지를 선정을 하고 해당 그 토지가 결정된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조합으로 그 해당 토지가 그 분양권 상태로 계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합 설립 및 등록 시에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조합 설립 및 준비 서류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서 조합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가입 신청서라든가 일단 뭐 각서가 있고요, 열람 동의서 등 뭐 이런 서류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서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정관도 만들어져야 되고 총회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조합 대표자, 그러니까 조합 대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 인감도 있어야 되고 위임장 등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고요. LH 쪽에서 기본적인 양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준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 LH 쪽에서 공고문이 나게 되면 이 명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최초 1회에 걸쳐서 1회에 하나요 명의 변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생활대책용지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그 권리를 사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한해서 전매를 하는데 공사의 동의를 얻어서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가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 대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반 상업지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탕정 2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해서 상업지역의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했을 때 상당히 금액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생활대책용지를 확보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상업용지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상업용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또 상가 건물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또 분양이라든가 또 임대를 놨을 때 그런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후 분양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상가를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가에서 일반 상업지 매입가 대비 저렴하게 또 분양가를 선정을 할 수도 있고, 분양가가 좀 낮아지면은 그만큼 분양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임대를 놨을 때 좀 더 저렴한 금액의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양을 받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로도 이렇게 상가 분양이라든가 월세를 받는 수익형 임대 상가를 소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것이냐? 이제 단점이나 그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그 생활대책용지는 조합이 보유를 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또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장기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조금 더 적합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법적이나 행정적 문제 발생 시에는 또 소유권 이전이 또 지연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조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부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내부에 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소유권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 부분을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 그게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거래를 할 때 피를 주고 이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간 비공식적인 권리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리스크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공증을 다 받아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는 공증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대책용지의 개념과 그리고 공급 절차, 그리고 투자 가치,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 상업지보다 저렴하고 저렴하게 이제 토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상가 개발 등을 통해서 분양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생활대책용지는 이제 활용을 잘 하게 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리스크를 또 고려를 해서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문의사항이라든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사전에 조합 가입을 하는 부분들도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저희 부자대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부자대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